만점을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모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는 아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리겠다. 그러니까 1등급은 다 나오겠다 그냥.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 이렇게 잘하셨어요?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요. 저는 과외나 학원은 하나도 안 했고 3년 동안. 흔히들 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만 봤다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요즘 수능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문제 유형도 되게 다양해지고 난이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영어 시험 쳤을 때? 영어는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지금은 영어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일 공부량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치면 항상 1등급은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하세요. 그건 못해요. 부모님들도 공부를 엄청 잘하셨을 거예요. 그냥 두 분 다 대학원 나오시고. 굉장히 평범하고 얘가 업데이트거든. 구경 좀 해주나요? 어릴 때 것도 있고. 이거 언제 모았어 진짜? 수능 만점사? 이거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제가 너무 샅샅이 있나요? 저는 김연아 선수님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했고, 또 그 김연아 선수 나오신 영상 중에 어떤 취재하는 분께서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수님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 없이, 그게 너무 멋있고 나도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초원고등학교 3학년 권하은입니다. 성적표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도 안 틀린 거죠? 네, 그렇게 나왔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약간 들뜸? 얘가 들뜬 기분이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근데 막상 들어가서는 그렇게 막 수능이다, 완전 긴장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문제 풀기에 너무 바빠서 처음에는 좀 들떴으나 시험 칠 때는 그냥 모의고사 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안 들뜨면 긴장을 너무 해서 떨까봐 일부러 약간 텐션을 좀 업 시켜서. 저는 미리 요청한 메뉴가 있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찜이랑 그다음 불고기였어요. 만점을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모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는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리겠다. 그러니까 1등급은 다 나오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 모의고사를 많이 쳤었는데 그때도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도 꼭 한두 개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점에 대한 기대는 안 하고 있었고 그냥 1등급이 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는 좀 막 화학에서 3개 틀리고 이렇게 해서 총 5개 틀렸었고, 9월에는 총 2개 틀렸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를 이렇게 잘하셨나요? 어렸을 때 잘했어요. 그건 아닌데. 집안하기 힘드니까 제가. 별명이요? 미친 딸 이런 거?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그냥 애들이랑 평범하게 놀고 장난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막 그런 별명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능이 끝난 지 좀 됐잖아요. 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면접 일정 때문에 이제 바빴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놀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잔다던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대를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의사가 꿈이었는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호흡기 쪽이 안 좋아서 입원도 몇 번 하고 좀 병원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게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보면서 나도 나중에 비슷하게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쭉 꿈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문제 풀 때 약간
아무리 어려운 문제더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어려우니까 틀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는 수능 때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 1학년 때 20등 해봤어요. 전교 20등, 네. 저는 다른 친구들을 막 4시간 자고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4시간 자봤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잠이 와서. 그래서 저는 푹 자야겠다. 그리고 집중을 빡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이제 야자 끝나고 한 12시 반에 누워서 다음날 6시 반에 기상해서 한 5, 6시간은 꼭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제일 좋고 국어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수학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그냥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풀이에 맞춰서 계산을 탁탁 하면 답이 그냥 하나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는 일단 지문을 읽고 나서 선지를 해석할 때도 약간 해석이 딱 하나로 저는 글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딱 답이 나오는 수학이랑 좀 달라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ISFJ입니다. 국어 과목이요. 국어. 원래는 되게 못했었어요. 특히 국어 중에서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좀 많이 틀리고 했었는데 노력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네, 틀린 문제는 일단 여러 번 풀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문학을 틀리는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는 내가 왜 틀린지 일단 본질적인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 계속 틀린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문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점수가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과외나 학원은 하나도 안 했고 3년 동안 그냥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들었던 거는 국어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만 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저는 요즘 수능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문제 유형도 되게 다양해지고 난이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되 그 이후에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막 물어보기도 하나요? 필기 노트는 몇 번 빌려줬었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몇몇 친구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러 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대답해주면서 저도 엄청 수학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뭐죠? 저는 일단 운동을 진짜 못해요,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없어서 저는 제 필기로 이제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저는 학교 시험용 필기를 할 때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을 한마디라도 빼먹기 싫어서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필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다 받아 적고 나서 한 번 더 깨끗한 종이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게 습관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도 풍부해지고 선생님 하신 대부분의 말을 다 필기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영어 시험 쳤을 때? 영어는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지금은 영어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일 공부량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치면 항상 1등급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하세요. 그건 못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유튜브 보고 애들이랑 떠들고 그렇게 쉬었어요. 노래 동아리도 있었다고.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노래 부르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어서 1, 2학년 때는 이제 애들이랑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기서 안 돼요. 저는 가수 황민현님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서 그분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가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거나 하면 처음에는 되게 약간 힘들어하고 좌절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럴 때마다 근데 뭐 짜증 같은 거 한 번도 안 내시고 그냥 약간 위로를 해주시고 괜찮다,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달릴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적 얘기를 먼저 꺼내시진 않아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공부를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두 분 다 대학원 나오시고 굉장히 평범하고 얘가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서 이제 언니가 수학 가르쳐 줄게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동생은 외고 다녀요. 울기는 좀 울었어요. 시험을 원하는 만큼 못 쳤을 때. 그럼 이제 부모님께 전화드리면서 더 울고 하는데 한 번 울고 나면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망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좀 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김연아 선수님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했고 또 그 김연아 선수 나오신 영상 중에 어떤 취재하는 분께서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수님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 없이 그게 너무 멋있고 나도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 김연아 선수님이 롤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주말 외출이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말에는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주말에 한번 자습 끝나고 그 버거킹을 먹으러 가자 해서 몰래 나갔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선생님께 걸렸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담임 선생님께 가서 자수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가장 큰 탈선이 버거킹을 간 곳이요. 당연히 있었죠. 특히 이제 시험 못 쳤을 때는 다시 책상에 앉을 힘이 안 났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유튜브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고 빨리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과팅이나 이런 거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수학여행도 못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가족들이랑도 가보고 싶어요. 일단 일본 가는 티켓을 지금 구입을 해놔서 갈 것 같아요. 네,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이라서 해보고 싶네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할 걸 미뤄놔가지고 그냥 혼자 불 켜놓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늦게까지 집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만점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셨나요? 저는 시험을 다른 학교에서 치고 이제 다시 제 다니는 청고등학교로 돌아와서 그 교실에서 채점을 했거든요. 채점한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제일 먼저 알렸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는 점수가 잘 나왔나요? 그 친구 1개 틀렸어요, 전체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부모님은 처음에 가채점 결과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약간 좀 신중하게 기다려보자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셨던 것 같고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어요. 담임쌤은 그냥 그렇게 축하의 말씀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좀 무던한 분이셔서 그냥 덤덤하게 좋아해 주시고 그냥 만약에 한 번의 시험으로 이렇게 수능같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만으로 이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주변 상황이라든지 약간 운 이런 것도 엄청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원하는 성적이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인생에 한 번만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은 하나 틀려도 약간 만족하지 못하고 약간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단점은 대신에 감정 기복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틀리면 이제 대부분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맞추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엄청 슬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약간 이렇게 감정이 좀 일정하지 못했던 게 그런 게 단점 아닌가 생각해요.
안정감이가 넘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벌써부터 찾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시면 궁금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1, 2학년 때 유혜란 선생님이셨고 3학년 때 신경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다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기부 정리랑 자소서 쓰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두 분께서 어떤 내용으로 채우면 좋을지 이런 것도 엄청 조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엄청 신경 써서 많이 모든 학생에 대해서 되게 잘 써주시는 분이셨어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고 두 분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운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운이 찾아오는 정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도 수능이라는 곳에 운이 써진 것일 뿐이지 다른 분들은 각자 자기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 찾아오는 시기가 다 있지만 그냥 시기가 좀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좀 해주나요? 어릴 때 것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언제 모아놨어 진짜? 수능 만점사? 이거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만났는데. 제가 너무 샅샅이 읽나요? 아니, 생활 성지표 이거 희귀템이다. 나보다 약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이 풍부해지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